미국 북동부의 매사추세츠 주라고 들어봤잖아요. MIT 공대 유명하잖아, 거기가. 킹스턴이라는 지역인데 외곽에 로키 눅이라는 해안가 동네입니다. 존나 세련됐지만 위치상 미국에서는 좀 시골로 볼 것 같아, 여기를. 1986년 10월 1일 이 동네에 살던 애가 15살의 트레이시 길핀이라는 뭐 평범한 애예요. 동네 사람들 바쁠 때 대신 애 봐주는 알바 이런 걸로 돈 조금씩 모아서 친구 만나는 데 쓰고 적당히 공부하고 전형적인 뭐 중고딩 여자애 같아. 아무 문제 없는 앤데 마침 부모가 이혼하면서 애 성격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이도 뭐 사춘기 올 때잖아. 엄마를 따라가긴 했는데 막상 살면서 자주 싸웠고 1년간 가출을 4번이나 했대. 말이 화나도 펴보고 갑자기 상태가 이상해진 거야. 여동생도 하나 있거든. 이 사람은 엄마고 혼자서 딸 둘 키우고 돈 벌고 살림하는 게 쉽냐? 몸이 너무 바쁘니까 애가 개판 치는 거를 말려볼 틈이 없는 거야. 사춘기니까 뭐 잠깐 저러다 말겠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애도 엄마 앞에서만 그래. 밖으로 나가면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고 여전히 애 보는 알바 잘하고 착해. 애 엄마들이 먼저 트레이시를 찾았다니까. 엄마도 이런 눈치가 있으니까 놔둔 거겠죠. 1986년 10월 1일 이날이 수요일인데 트레이시가 뭐 똑같아요.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이웃집 애들 돌봤고 밤 9시니까 재우는데 애들 엄마가 왔대. 알바비 받고 그래서 집에 왔지.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때 엄마의 눈에는 트레이시가 되게 신나 보였대. 돈도 벌었고 오늘 밤 10시에 조금 있다가 친구 집에 파티 약속이 있었거든. 여기 간다는 거지. 오자마자 바로 막 옷 갈아입어. 화장도 했고 친구네 가서 놀다 온다고 다시 나갔어. 엄마는 애 보내고 일 더 하다가 12시쯤 잤는데 트레이시는 아직 2시간밖에 안 지난 거야, 나간 지가. 오려면 한참 남았겠죠. 이대로 다음 날이 됩니다. 아침이야. 엄마가 일어나서 트레이시 방을 열어봤지. 애가 안 왔어. 이때도 엄마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예전부터 얘가 친구네 집 놀러 갔다가 자고 학교에 바로 가는 일이 많았거든. 근데 애가 그 다음 날이 돼도 안 오는 거야. 학교에 전화해봤더니 뭐야 이거. 얘가 친구네 간 날부터 이틀째 학교도 안 나왔대. 엄마는 이제 이거 무슨 일 났구나 싶은 거지. 트레이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애초에 그날부터 만난 적이 없대, 친구들은. 이제 불안해진 엄마는 되는 대로 딸 데리고 자주 가던 시내 바닷가 근처를 돌아봤는데 동네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도 얘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거죠. 문제는 경찰이 바로 수사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는 이미 4번이나 가출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가출 같으니 며칠 더 기다려보자는 거지. 3일 더 지나요. 트레이시가 집에 안 온 지 5일째 날이야. 다행히 경찰은 병신이 아니더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트레이시 길핀 실종 사건에 매달립니다. 근데 며칠째 아무 소식이 없어. 트레이시가 사는 동네에서 16km 떨어진 곳에 아빠, 이혼했지만 아빠인 리차드 길핀이 살고 있거든요. 얘가 혹시나 아빠랑 살고 싶어서 거기로 도망갔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전화해봐도 아빠도 아는 게 없어. 실종된 사실조차 몰라, 이 사람은. 트레이시 친구들은 직접 실종 전단 만들었고 이제 사건 커진 거야. 동네 사람들에게 막 나눠줘. 엄마는 제보 전화 올까봐 밖에도 못 나가요. 계속 집에서 전화만 기다렸지. 그렇게 트레이시 실종 3주가 지납니다. 1986년 10월 22일 여기가 플리머스라는 지역의 마일스 스탠디시 주립공원이에요. 여기 지나가던 여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산책로에 있는 꽃을 따려고 했는데 수풀에 대충 덮은 것 같은 흙더미 사이로 여자 옷이 보였대. 경찰이 가서 흙 파봤지. 부패한 지 꽤 지난 여자 시신이 있던 거야. 바위에 머리가 깔려서 죽은 것 같고 속옷 벗겨져 있고 흙을 진짜 개 대충 덮어놨어. 이거 누가 봐도 수상해. 발견 위치가 집에서 걸어가면 1시간, 차로는 10분 거리에 있는 공원이고 옷만 봐도 누군지 알죠. 트레이시가 실종된 날 입은 옷인데 부검해보니까 3주 전에 사망한 것 같대요. 친구네 간다고 밤에 나간 그날 죽었던 것 같아.
속옷이 벗겨지긴 했지만 성폭행의 흔적은 안 나옵니다. 성폭행이 있었는데 흔적을 못 찾는 건지 모르겠어. 부패됐으니까. 흔적이 없었고 사망 원인은 두개골 골절, 머리가 바위에 깔렸다고 했잖아요. 범인이 이걸로 내리쳐서 죽인 거고 그 자리에서 흙 퍼다가 바로 묻었던 것 같고요. 이제 범인 찾을 차례인데 그러면 사건이 있던 10월 1일 이야기 다시 해보자면은 목격자가 꽤 있어요. 수사해보니까. 그날 밤 10시쯤 집 나가서 친구 2명 만나서 셋이 같이 파티하는 집으로 갔다는 거야. 근데 생각 같지 않았는지 30분 만에 되돌아 나와서 집으로 갔다는 거지. 그리고 집에 가던 중 담배가 떨어졌대. 트레이시가 부모 이혼하면서 담배도 많이 폈거든. 얘 개꼴초야. 별명이 잿더리였고 자기는 담배 한 갑 사고 갈 테니까 니네 먼저 가라. 그래서 친구 2명이랑 헤어져. 친구들 말로는 이때가 밤 11시쯤이었는데 로키 눅이 이 동네가 이 시간대에 여는 마트가 없대요. 담배 사려면은 40분을 더 가서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야 한대. 거기가 여기입니다. 11시 30분쯤 도착해서 담배 샀고 10월 초가을이라 꽤 추웠어요. 공중전화로 파티 연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나 추운데 돈도 없다. 좀 데리러 와달라 했는데 얘가 거절해. 집에 손님 많다고. 마침 이 주차장에 어떤 여자가 차를 갖고 온 거야. 좀 태워달라고 했지. 근데 이것도 거절당했대. 이게 트레이시 길핀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트레이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주유소와 시신이 발견된 숲은 17km 거리예요. 그리고 집과 반대 방향입니다. 밤에 15살 여자애 혼자 걸어갈 거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누군가가 차를 태워줘야만 이 17km를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트레이시 가족의 생각이 달라요. 특히 여동생은 언니가 절대 모르는 사람의 차는 타지 않기 때문에 혼자 걸어오려다 누군가에게 납치당한 게 분명하다는 거지. 이 말도 무시할 수가 없어. 증거는 없지만. 가장 가까이서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을 알 거 아니야. 그러자니 이미 주차장에서 히치하이킹을 시도한 것으로 봐서는 집에 돌아가는 게 막막하니까 원래라면 안 하려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도 다 추측이긴 해. 아직 그날 트레이시에게 누가 접근했는지 범인 말고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경찰은 아무 단서를 못 찾아요. 목격자, 제보자도 더 안 나왔어. 시신도 부패가 심해서 증거가 없었지. 이렇게 4년이 또 지납니다. 1990년 9월 15일 얘가 사라진 거야. 이번에는 13살 멜리사 베누아라고 트레이시랑 같은 동네에 살던 애예요. 혼자 아빠 무덤이 있는 집 근처 공동묘지에 간다고 나갔는데 밤 되도록 안 오길래 실종신고했던 거고 엄마가. 이번에 킹스턴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갔어. 4년 전 일이 생각나니까. 바로 주민과 자원봉사자까지 한 1000명이 모여가지고 얘를 찾으러 다니는데 11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시신 발견 장소가 이 사람의 집 지하실이에요. 52살 헨리 마인홀츠라고 멜리사 아빠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 근처에서 혼자 사는 남자야.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서 애들한테 성경도 가르쳤대.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신앙심이 깊고 친절하다는 거지. 그럼 뭐해? 어쨌든 집에서 시신 나오면 이 새끼 범인이잖아. 경찰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다가 헨리만 통과를 못하길래 이미 범인으로 정한 것처럼 떠봤어. 그러니까 술술 불어 지가. 자기는 애들을 좋아해가지고 성경도 가르쳤고 좋아한다는 건 페도필리아예요. 그래서 차 타고 몰래 따라다닌 적도 많대. 그래서 경찰이 집을 수색해 봤더니 지하실에 또 대충 묻은 흙더미가 있어서 파보니까 멜리사 시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양손이 묶였고 성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어. 결정적인 사인은 교살로 인한 질식 같은데 이건 뭐 지가 인정 안 해도 범인인 거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개소리에 또 공동묘지에서 나오는 멜리사를 본 순간 납치해서 죽이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도저히 이게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라 시키는 대로 집까지 유인해서 성폭행하고 손으로 목 졸라 죽인 뒤 지하실에 묻었다는 거죠. 이러면은 멜리사 사건은 헨리 마인홀츠로 밝혀지는 건데 우리는 트레이시 사건 말하고 있었잖아. 갑자기 왜 멜리사 베누아 사건이 나왔냐? 이 새끼가 체포 일주일 만에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어.
근데 지 혼자 갑자기 4년 전 트레이시 길핀 사건을 자기가 저질렀다고 자백을 한 거지. 근데 범행 자백했다고 다 범인이 되진 않잖아요. 증거가 있냐는 건데 없어. 이 새끼 자백이 전부라고. 경찰도 방법이 없지. 이 새끼 말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하는 수 없이 트레이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비교해보니까 공통점이 꽤 있어요. 일단 15, 13살이야. 어린 여자애들이고 갈색 긴 머리에 날씬한 체형이었고 속옷이 벗겨진 채 흙에 대충 묻혔다는 점도 거의 비슷해요. 제일 의심되는 건 이 헨리 마인홀츠 얘가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여자애들 태우고 성추행한 적이 있다고 자백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4년 전 그때도 밤에 혼자 걸어 다니는 트레이시를 발견했어.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차에 태웠다가 막 만지는 거야. 그러다 트레이시가 반항이 심하니까 신고당할까봐 죽였을 수가 충분히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아무리 유력해도 증거 없으면 이거는 의미 없는 소리지 뭐. 오히려 범인이 아닐 증거가 있었는데 4년 전 헨리의 체형상 30kg가 넘는 바위를 들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지. 아니 그럼 이 새끼는 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을 자백했냐는 건데. 혐의가 일단 미성년자 성폭행과 살인이잖아요. 이거 종신형 확정이에요. 여기서 헨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정신 이상밖에 없어. 심신미약. 그래서 미친놈처럼 보이려고 트레이시 길핀 사건을 끌어들인 거지. 결국 미친 짓은 안 통했고 멜리사 사건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사람 9년 만인 2000년에 병 걸려서 뒤졌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또 지나요. 2018년 3월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대단한데 트레이시 길핀 사망 33년 만이에요. 킹스턴 경찰이 포기했어. 손 놓고 있다가 1년 전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했었는데 이유가 이 사람 때문입니다. 2017년에 킹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주 경찰청장으로 켈리 길핀이란 사람이 임명됐어요. 트레이시 여동생이야. 언니 사건 때문에 경찰이 됐고 23년간 근무하다가 경찰청장까지 올라간 거지. 존나 대단함. 그때 킹스턴 경찰은 사실 병신이 맞았어. 경찰청장 빨인진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수사하니까 33년 만인데도 수사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1년 만인 2018년 3월 9일 범인을 잡죠. 이 새끼예요. 마이클 핸드. 1986년에 29살이었던 마이클은 전직 교감이었고요. 킹스턴에서 살고 있었어요. 꼬라지가 근데 봐봐. 이게 뭐 여자한테 인기가 있겠어? 돋보기에 안경에 뚱뚱하잖아. 어릴 때 막 여드름 나고. 여자들이 싫어해서 자신감 떨어졌고 집안에만 있었대. 사건이 벌어지던 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랑 오토바이 타고 트레이시가 담배 사러 갔던 그 주유소에 지도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지나가는 주황색 자동차를 발견했는데 괜히 불안한 느낌이 들었대. 그래서 친구랑 괜히 호기심에 따라가 봤더니 도착한 곳이 공동묘지야. 이 새끼가 4년 뒤 멜리사를 죽이는 헨리 마이놀츠를 우연히 발견했던 거지. 구석에 숨어가지고 헨리가 뭐하나 막 지켜보는데 어디서 삽과 방수포를 들고 오더래. 이걸 보고 겁이 난 마이클 친구는 도망갔어. 자기만 혼자 남아서 계속 구경하는 거야. 그리고 헨리에게 들켜. 근데 헨리가 당황도 안 했대. 마이클 쓱 보더니 아무 말도 없어. 들고 있던 삽 주고 숲으로 데려가서 바위를 옮기라고 시켰대요. 얘는 거절하면 무슨 짓 당할지 몰라서 시키는 대로 다 했고 그게 이 바위입니다. 그때는 어두워서 못 봤지만 진술상 사실 이 바위 옆에는 트레이시가 쓰러져 있던 것 같아. 마이클이 옮긴 바위를 헨리가 밀었대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시 머리 위로 떨어진 건가 봐. 이렇게 죽은 거야. 바위를 떨어뜨리더니 자기를 보내줬다는 거지. 마이클은 지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도 잘 몰랐어. 겁나서 시키는 대로만 했고 보내주니까 얼른 나왔을 뿐이거든. 지 말로는 그래. 공동묘지 밖에는 친구가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다시 오토바이 같이 타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는데 며칠 뒤 트레이시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게 됐고 4년 뒤에는 헨리 마이놀츠가 체포된 뉴스도 봤지만 괜히 이거 신고했다가 지 엮여서 공범 될까봐 모른 척하고 33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이클은 그 뒤로 헨리 마이놀츠를 만난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트레이시를 죽였다고 자백한 사실은 당연히 모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 진술에는 헨리 마이놀츠가 나오잖아. 우연히 범인을 만나서 자기도 모르게 잠깐 공범이 됐던 거죠. 그럼 경찰은 어떻게 마이클의 존재를 알아낸 거냐? 트레이시 사건이 재수사된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걸 지시한 경찰청장이 피해자 친동생이야. 이거 쉽게 끝나겠어? 자기가 잡히지 않는 이상 평생 불안하게 살 것 같았겠지. 그래서 교회 목사 찾아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아니 왜 경찰에 바로 알리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마이클은 그때 무서워서 신고할 생각도 못했다는데 이 고해성사라는 게 밝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자니 살인사건인데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야? 목사가 혼자 고민하다가 이걸 자기 아들에게만 털어놨어. 근데 이 사람 아들은 또 경찰 준비생이네. 아들도 그냥 못 넘어가지. 목사인 아빠 설득해서 마이클을 경찰에 신고했던 거야. 마이클은 신고 이틀 만에 범인으로 체포됐고 자백의 신빙성이 아주 많잖아. 이러면 헨리가 죽였다고 진술한 게 사실이 되는 거죠. 그때 미친 소리에서 빠져나가려나 싶었던 게 진짜 자백이었던 거지. 대신 헨리가 멜리사 사건으로 종신형을 이미 받기도 해서 공식적으로 이게 발표되진 않았어요. 경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였는데 결국 이야기 새 나가면서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도 알게 된 거고, 동생이 이거 해결하려고 경찰청장까지 됐는데 얼마나 좋겠냐. 이게 이제 엄마예요. 왼쪽이 빨간 옷, 오른쪽이 까만 옷. 이 사람이 동생입니다. 경찰청장. 자, 경찰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야. 범인 잡아서 검사에게 넘겨주면 돼. 끝났어. 근데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범인 잡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의 연속이 남아있어. 2018년 5월 22일 마이클 핸드는 살인 납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진술대로면 납치와 성폭행은 혐의가 없어 보여요. 자기는 바위만 옮겨줬으니까. 검사도 이렇게 기소는 했지만 증명이 안 돼서 살인 혐의만 받게 된 거지. 마이클은 어두워서 밑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고 헨리가 시키는 대로만 한 거래. 바위를 내려놓고 나서야 사람이 깔렸다는 걸 알았다고 진술했어요. 그래서 지는 무죄래. 자기가 바위를 날랐다고는 하는데 거기서 뭐 지문, DNA도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인정한다는 진술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새끼가 목사에게 그때 고해성사한 그 자백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거를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었더라고. 막판에 말이 바뀌니까 이러면 재판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다가 코로나 터졌어. 재판이 무기한 연기돼 버려. 2022년 10월 5일에 잡히긴 했는데 뭐 아직 안 했나 봐요. 기사가 안 나와 지금. 혐의가 인정된다면 종신형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또 증거가 너무 없는 게 걱정되는 점이고, 목사에게 한 자백은 증거 인정이 안 된대잖아. 아직까지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물질적 증거를 찾아야 돼. 이 새끼 범인이 맞을까?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은 트레이시가 원래 착했지만 막 나가기 시작한 게 부모 이혼 때문이에요. 15살에 마약하고 담배 존나 피고 막 그 담배 하나 피겠다고 야밤에 40분을 걸어서 주유소 편의점 갔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여기에 죄책감이 드는 건지 2년 만에 부모가 합쳤어요 다시. 그리고 아들도 나왔어. 둘째 딸인 켈리 길핀이랑 20살 차이 난대. 부모의 역할이 애 정서에 뭐 큰 영향을 준다는 건 다 알잖아요. 한쪽이라도 없으면은 애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확률적으로.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범행을 저지르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으로 자기를 몰고 가게 되거든. 그러다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모든 사건은 사회적인 요인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이 사회에서 생존이 어려워지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까지 버틴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 범죄라는 게. 헨리 마이놀츠는 소아성애가 있잖아. 소아성애를 정신결정론이라는 전제로 볼 때가 많은데 우리가 내리는 어떤 결정이라도 그냥은 없다는 거야. 아무리 사소하고 단순해도 어떤 이유가 다 있고 그래서 한다는 거지. 그 이유 때문에.
이 새끼가 애를 좋아하게 된 거는 성인들의 연애 시장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 동나이 때 여자들이 자기를 안 좋아하고 자기도 꼬실 자신이 없으니까 만만한 애들로 대상을 바꾼 거지. 마이클 핸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끼 아뇨대잖아. 여자들에게 인기 없고 방구석에만 있었을 거 아니야. 이런 새끼는 방구석에서 뭐해? 그냥 게임만 하는 거야. 그럼 밤낮 바뀌고 그러다 간만에 밤에 친구랑 오토바이 타고 나갔는데 오토바이 타고 또 동네를 달릴 순 없잖아. 고속도로 나갔다가 우연히 헨리의 자동차를 본 거지. 사회에서 소외되면 이렇게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내 환경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이잖아.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 혼자 담배 사러 나가는 상황까지 오는 거고 또 다른 식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이런 새끼들, 범인 새끼들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면에서 소외된 사람들 챙기고 돕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미 소외됐다는 자체에서 우리가 또 기피하게 되거든, 사람들을. 이런 거 볼 때마다 뭐 말로는 쉬운데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사건 재미나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